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하락폭이 똑같습니다. 코스피도 0.43%, 그리고 코스닥도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락폭을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가지고 그 하락폭을 좀 좁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단번에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이게 향하게 마련이잖아요. 또 그리고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도 향하지만 선제적으로 해서 이자를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쪽으로도 향합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쭉 보면은 이 달러를 봤을 때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전에 쭉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그 시기에 잠시 사람들이 위험자산을 갖다가 팔고 현금을 갖다가 모으려고 하는, 들고 있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갖다가 내려가지고 그 돈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요거는 선진국입니다. 돈이 미국에서 선진국 쪽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고 하면은 선진국 쪽으로 달러가 빠져나간 거예요. 쭉 이렇게 빠져나갔었습니다. 빠져나갔다가 언제부터 조금 변화가 있었냐면은 작년 한 6월 말 요 그때 경부터 딱 시작을 해가지고 요때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작년 한 6월 한 17일 경에 이제 주식시장 초보자들은 집에 가야 된다 이런 동영상을 올려드릴 때가 요때입니다. 또 요때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요게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다른 나라로 갈 때,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선진국입니다만은 돈이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우리 시장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 시기가 참 맞물리죠. 지금 똑같잖아요. 정반대로 딱 돼가지고 있죠. 이렇게 작년 요때쯤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막 돈이 막 달러가 흘러 들어갔는데 이때 우리 주식시장은 반대로 상승을 했죠. 또 그리고 그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금 하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또 이자를 많이 줄 것 같은 쪽으로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사실 그 미국만 올린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모두 다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만 금리를 갖다가 이자를 많이 주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그런데 큰 돈을 좀 굴리다 보면은 좀 이자를 받긴 받되 조금 줄만한데 떼먹지 않을 만한데 그쪽으로 돈이 좀 가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인덱스로 보니까 지금 이 인덱스 상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 부분에 다 달았다 이게 보이잖아요. 역대 이렇게 쭉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미국으로 지금 돈이 이 정도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게 돈의 흐름이 조금씩 멈추고 조금 예전처럼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과도하게 돈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또 미국으로 돈 흘러 들어가는 게 멈추고 다시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 소비도 회복되는 데도 있어요. 물론 모든 국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경제가 튼튼한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국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가 전 세계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면은 주식시장 다시 반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여튼 이 전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달러 흐름에 약간 변화가 있지 않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변곡점에 지금 다다랐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흥국 같은 경우인데 신흥국도 좀 땡겨 봅시다. 이 신흥국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해서 좀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추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그 바로 직전 요 회색으로 된 부분은 전 세계에 풀렸던 돈들이 막 미국으로 이렇게 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연준에서 금리를 딱 낮추자 다시 돈들이 신흥국들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돈은
앞서 본 이 선진국들하고 좀 다르죠. 아직 신흥국에서는 달러가 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흥국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또 그래서 큰 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벌어먹는 것도 좀 있겠죠.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돈들은 선진국 쪽에서 돈이 지금 흘러 들어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뭐 선진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잖아요. 사실상 아직은 뭐 선진국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만은 분류돼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쪽으로 달러가 흘러 들어가니까 우리 시장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자, 이 변곡점에 놓여 가지고 있고, 만일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좀 늦어진다고 하면은 시장의 방향이 다시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 여기 단기적인 어떤 바닥을 좀 만들고요,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고 시장의 변곡점이 지금 예전하고 비슷한 시기에 걸려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고, 그런 변곡점에 주식시장도 이 돈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기에 현재 왔고,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만약에 어떤 사건이 하나 더해진다 그러면은 시장이 급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어떤 저장 시설을 볼 때 7월이면 이제 한계 포화 상태에 다다를 거다. 더 이상 비축을 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참 전쟁을 끝내긴 끝내야 되고, 근데 참 끝내기가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의견이 지금 반으로 나누어져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전쟁을 끝내는 데는 동의합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갈라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참 이 전쟁을 갖다가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그 어떤 형식으로 끝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참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쟁을 갖다가 참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움, 전쟁이 계속 장기간 된다 그러면은 이미 지금 에너지 곡물 가격이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는 괜찮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지금 올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 되면 내년에 지금 곡물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기정사실화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쟁을 끌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그 명분이 마땅하게 지금 찾을 수, 좀 어떻게 내세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끝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끝낸다, 뭐 휴전이야, 끝내지 않더라도 뭐 휴전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접어든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물가가 지난번에 이렇게 8.5%로 해서 정점인 줄 알고 그 다음 8.3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8.5가 정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 이 물가 지수 보니까 8.6%에서 그 정점을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거 지금 천장이 어디인가, 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걸 갖다가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 변곡점이 변화가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뭐 산유국이 뭐 석유 생산량을 급격하게 또 늘릴 수도 있잖아요. 뭐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미래 일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 이제 더 이상 이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앞으로 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래 천장을 뚫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또 움직이겠죠. 그러면 달러가 다시 전 세계 다른 나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변화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변화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늘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그동안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좀 방향을 바꿔볼 때가 됐다, 그런 변곡점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니까 뭐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시 이렇게 매수하는 업종이 상당히 많죠. 세력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많지만은 분명히 회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다른 나라, 이 국가 간의 교류로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갖다가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했는데 중국에서는 참 그런 일이 참 일어나기 어려운데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국이 뭐 제로 코로나 이 봉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은 또 공급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물가가 높아지지, 그러니까 물가의 어떤 정점을 찍었다. 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요인들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력들이 지금 당장의 어떤 악재, 여러 가지 고물가, 고금리 이런 악재에만 대응을 해서 이 장기적인 이 먹거리 투자를 갖다가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많은 업종 매수했고, 그런데 이거 외국인하고 주요 업종 뭐 팔긴 팔았지만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 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딱 봐도 아니잖아요. 요거는 좀 현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요거는 아직 추세도 충분히 살아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요거는 단기 투자도 현재 병행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주로 이렇게 파란색이 됐을 때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힐 때 하락 반전으로 분석이 될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런 어떤 짧은 매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GU 플러스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조심해야 되겠죠. 더존 비저는 지금 주가가 지하실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예전에 지금 많이 올랐다가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 반전으로 많이 분석이 됐거든요. 이 아래로 떨어졌단 말은 이것도 충분히 지금 주가 싸다라고 분석이 된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인데요. 그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하실로 파고 들어갔죠. 요거는 이제 연구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종목의 어떤 현금 흐름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좀 들고 가도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동원산업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죠. 지금 예전에 이렇게 바닥권이라고 분석된 그 지점으로 이제 약세에 좀 와 있는데 요거는 상승 반전 신호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신호 나타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것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전 신호가 떴었어요. 이런 신호가 떴을 때는 물론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거 났을 때는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동안 단기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검토해 볼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태광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동안 미국으로 달러가 향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달러가 향하니까, 요 기간 미국으로 달러가 향하니까 희한하게도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참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달러 방향과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우리 시장은 진짜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예전에 차트를 봤을 때,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지금 굉장히 어떤 변화가 되는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점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의 변화, 방향의 변화. 그동안 하락했다면 이제 상승, 달러가 미국으로 향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지금 세계 각 국가로 다시 달러가 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퍼져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재료가 하나 더 붙으면 중국 봉쇄에 대한 어떤 입장 변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어떤 휴전 내지는 끝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내지는 실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니면 유가가
지금 높은데 산유국들이 증산을 통해서 좀 석유 가격을 낮춘다.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또 물가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만 좀 더 더해진다 그러면은 시장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는 뭐 지금 미리 예단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대충 시기적으로 그렇다라고 보고 이제 멈출 때도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때까지 지난 좀 오랜 시간이었습니다만 하락과는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때도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푹 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